조선왕의 어머니 5편, 어머니를 잃은 연산군. 폭군이라 불린 아들. 사람들은 나를 폭군이라 부릅니다. 피로 물든 왕, 미쳐 날뛴 임금. 역사책에 기록된 나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폭군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내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를. 나는 어머니의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도, 어머니의 손길도, 어머니의 체온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부재는 평생 내 곁에 있었습니다. 나는 연산군입니다. 오늘은 폭군이 아닌 어머니를 잃은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한 아들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한 아들이 얼마나 슬펐는지를, 그리고 한 아들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나는 어릴 때부터 묻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묻지 말 것, 울지 말 것, 기억하지 말 것. 궁궐은 패비윤 씨의 존재를 숨겼고 나는 침묵을 강요받은 어린 왕자였습니다. 7살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사라졌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어머니는 계셨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나서 어머니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마마마는 어디 계십니까? 나는 궁녀들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궁녀들은 눈을 피했고 내관들은 말을 돌렸습니다. 세자마마,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전마마께서는 곧 돌아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한 달이 지나도 나는 밤마다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혹시 밤중에 몰래 오시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자는 동안 나를 보러 오시는 건 아닐까? 하지만 어머니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마마마. 그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 가슴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궁궐의 규칙은 명확했습니다. 윤 씨에 대해 말하지 말 것. 세자 앞에서 그 이름을 언급하지 말 것. 사람들은 내가 사랑받으며 자랐다고 말하지만 사랑받는 아이는 자기 어머니의 이름을 모른 채 자라지 않습니다. 10살이 되었을 때 나는 한 궁녀에게 물었습니다. 나의 어마마마는 어디 계십니까? 그 궁녀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자마마, 중전마마께서는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병으로 돌아가셨다. 그 말은 내 가슴에 큰 돌처럼 박혔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3년 동안 어머니를 기다렸는데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던 것입니다. 밤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신 걸까?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걸까? 나만 어머니가 없는 걸까? 하지만 그 질문은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질문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궁녀들은 눈을 피했고 대신들은 말을 돌렸고 아버지는 침묵하셨습니다. 아버지, 성종. 나는 아버지에게 여러 번 물었습니다. 아바마마, 어마마마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마마마께서는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같은 대답만 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알 필요 없다. 내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다. 앞으로만 보고 살아라. 앞으로만 보라고요? 하지만 내 뒤에는 텅 빈 공간만 있었습니다. 어머니라는 존재가 있어야 할 자리가 너무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린 나는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나는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질문이 되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나는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는 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왕이 되면 누구도 내게 거짓말을 할 수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어도 모든 진실은 숨겨져 있었습니다. 대신들은 내 질문을 회피했고 기록에는 공백이 있었고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알고 싶다. 나는 사관들을 불렀습니다. 선왕의 재위 시절 기록을 가져오라. 기록을 펼쳤을 때 나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종 15년 1479년 그의 기록에 이상한 공백이 있었습니다. 중전에 대한 기록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는 중전의 이름이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도 어머니에 대해 말하지 않는가? 그 의문은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집착이 되었습니다. 나는 기록을 뒤졌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윤씨, 태비 윤씨. 하지만 그 다음 기록이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지운 것처럼. 패비라니? 어머니가 왜 패비입니까? 나는 대신들을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대신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전하, 그것은 선왕의 뜻이었습니다. 전하, 그 일은 묻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하,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하지만 나에게 과거는 현재였고 미래였습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록을 뒤졌습니다. 어머니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진실의 파편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중전 윤씨, 왕비의 자리에서 폐위되다. 윤씨, 사가로 쫓겨나다. 윤씨, 사약. 그 단어를 발견했을 때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눈빛에서 거짓을 먼저 배웠습니다. 조심스러운 시선, 회피하는 말투, 애매한 대답.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거짓의 끝에서 어머니의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패비, 사약. 그 두 단어와 함께 연산군 10년 1504년 그날 나는 어머니가 사약을 받았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왕명으로 죽었다는 것을, 내 아버지의 명으로 사약을 받았다는 것을. 그날 한 늙은 궁녀가 실수로 말했습니다. 중전마마께서는 사약을 받으셨지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소리쳤습니다. 그 궁녀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용서하옵소서. 신첩이, 실언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내 귓가에 꽂혔습니다. 사약, 어머니는 죽임을 당하셨다. 내가 평생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믿었던 그 말이 거짓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억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도 모른 채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나는 그 궁녀를 다그쳤습니다. 모든 것을 말하라.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렇게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왕비 자리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어머니가 나를 지키려 싸웠다는 것을, 어머니가 2년 동안 사가에 유폐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어머니가 마침내 사약을 받았다는 것을. 어머니께서는 나를 위해 싸우시다가 죽으셨다는 말이냐.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왜 아무도 어머니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왜 궁궐 사람들이 내 질문을 피했는지, 왜 아버지가 침묵했는지.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나만 몰랐던 것입니다. 분노가 시작되었습니다. 억눌렸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는가? 왜 나만 모르고 있어야 했는가? 왜 어머니는 죽어야 했는가? 나는 밤새 울었습니다. 왕이 된 후 처음으로, 아니 7살 이후 처음으로 나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이제야 느끼고 있었습니다. 20년도 더 지나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잔인해졌느냐 묻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죽음을 뒤늦게 알게 된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평생을 거짓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는 평안히 가셨고 고통 없이 돌아가셨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사약을 받았고 홀로 죽으셨고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어머니의 아들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죽을 때 나는 겨우 10살이었습니다. 나는 궁궐 어딘가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사약을 드실 때 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나는 공부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의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분노를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어디에 그 슬픔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나는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나는 무너졌고 그 무너짐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자들을 찾아라. 나는 명령했습니다. 사화가 일어났습니다.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죽인 자들을 찾아냈고 그들의 자손까지 벌했습니다. 대비를 유폐시켰습니다. 어머니를 폐위하는데 찬성했던 대신들을 처형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숨긴 자들을 벌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갑자사화, 무오사화. 역사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연산군의 광기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광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아들의 슬픔이었습니다. 왜곡된 정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에게 정의란 어머니의 원한을 푸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십시오. 신이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렸습니다. 나는 밤마다 어머니의 위패 앞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억울함은 풀렸을지 몰라도 내 마음의 구멍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폭군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를 잃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폭군만 보았고 나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대신들은 나를 두려워했고 궁녀들은 나를 피했고 백성들은 나를 원망했습니다. 나는 왕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혼자였습니다. 밤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나는 달랐을까? 만약 누군가 어머니 이야기를 해주었다면 나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만약 처음부터 진실을 알았다면 나는 다른 왕이 되었을까? 나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슬픔이 분노가 되고 분노가 폭력이 되었다는 것. 나는 혼자였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여전히. 에필로그 어머니를 잃은 아들. 나는 연산군입니다. 폭군이기 전에 어머니를 잃은 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죄를 기록하지만 아무도 내가 어머니를 찾던 밤들을 적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내가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 했던 그 밤들을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나는 왕이었지만 외로웠습니다. 권력은 있었지만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많았지만 편은 없었습니다. 역사는 나를 폭군으로 남겼지만 나는 끝까지 어머니의 아들이고 싶었습니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요? 왕이 아니라 그저 어머니 곁에 있는 평범한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권력도 필요 없습니다. 왕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마마마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저 어머니의 품에서 안심하고 잠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죽어서도 아들의 삶을 바꾸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재는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외로움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나는 아직도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역사는 나를 실패한 왕이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저 어머니를 그리워한 아들이었습니다. 그 그리움이 너무 컸고 그 슬픔을 감당할 수 없었고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나는 다른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나는 이제 역사 속 폭군으로 남았고 어머니는 패비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만큼은 어머니는 여전히 어머니이고 나는 여전히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후기 이야기는 과거의 기록이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지금도 같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였던 삶, 말하지 못했던 선택, 그리고 끝내 남은 마음. 조선의 어머니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음 편 예고. 다음 이야기는 폭군의 어머니가 아닌 성군을 만든 어머니. 아들이 왕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지만 결국 조선 최고의 왕을 낳은 여인. 세종의 어머니 원경왕후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의 어머니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